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최근 쉬고 나면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휴일 맞이하면서 그닥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수익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그것만 모니터링 잘하고 있다가 그것이 시그널이 안 좋으면 철저하게 시그널 플레이 진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정도쯤이면 우리가 충분히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투자의 심리가 어떻게 되면 악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숙련된 투자자의 마인드로다 접근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 조정받은 것들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장에서 또 시그널 한번 체크해 보면 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전장에서 너무 덤빌 필요 없다. 오늘은 뭐하다? 프라이데이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곧 매수 시점이 올 거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나 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또 드립을 해야 되는지 빨리 체크하고요. 오후에는 우리 모니터링 종목들, 어떤 것들이 또 요즘 볼만한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매수와 매도 시그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직관적으로 다 플레이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눌려서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시그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플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매크로 안 좋을 때 8월 5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9월 초입니다. 명절 전이죠. 이때 상당히 저는 매크로가 안 좋아서 주가가 크게 눌렸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가는 쭉쭉쭉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최근에 보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주가가 또 눌리겠죠? 별로 좋지 않은 뉴스도 나오고요. 또 미국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그닥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눌릴 건 맞고요. 한 번도 양봉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지수적으로도. 자, 지수가 양봉이 들어오는 구간, 제가 이거 볼 때 뭘 말씀드렸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양봉 들어올 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정도쯤에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모니터링 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좋은 시그널이 들어오면 어떻다? 야, 그걸 공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 많이 했다라고 하면 역배어링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수익을 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중간이나 이게 이제 8월이었고요. 이게 9월이었는데 그 힘든 장에서도 우리가 잘 지내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한테는요,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뭐 과감하게 좋다고 생각되는 건 웬만하게 사서 보유하고 계시면 대부분 올라갈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볼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자, 이건 되게 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00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종목으로 말하면 되게 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8월 5일 기준 이 저점 부분이 어디냐면 0.8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0.8에서 이 정도 사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뭐 저평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을 때가 얼마냐? PBR 한 1.2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낮은 구간에만 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보면 우리가 쌀 때 잘 매수를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종목은 우리가 길게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 보유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시그널 플레이 할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낮은 구간에 공략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 매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 루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간 구간이 여기고요.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체크하는 가격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 37이나 38 정도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때가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셨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 눌리고 들어온 거 다시 매수하자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20% 이상 충분히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최근에 보면 슬금슬금 의료 AI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뉴스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닉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기업 볼파라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게 전체 매출이 수익 부분의 거의 80%를 갖다 볼파라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5월에 이제 종결됐잖아요. 그럼 6월 매출, 7월 매출, 8월 매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인식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 그럼 결국은 7, 8, 9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흑자 전환이 언제쯤 될 거라는 아마 가시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땐 네거티브하던 것보다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 홀드하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잡아놓은 것들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 20% 이상 먹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스윙 거를 한다고 해도 시그널이 나쁘지 않은데 그걸 왜 던지겠습니까? 그죠? 굳굳이 드리블 하면서 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금요일 아침 장세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JLK 같은 경우 요거 뇌졸중 관련된 AI입니다. 근데 요거 있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뭐 옛날 얘기 드렸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공식적으로 제가 채널에서 영상 드린 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이야기 드렸던 건데 여기 수익 잘 내고 나오셨을 거예요. 혹시 이거 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죠. 다음 주에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그 발표 나오고 나면 주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 이쪽 구간 어딘가에서 공략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드리블 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매수 목표가가 저는 지금 11,000원 정도의 설정을 알람을 걸어놨습니다. 여기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조가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지난해 주가가 많이 달려나가고 있을 때 유상증자하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JLK도 그런 과정을 거쳐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 조금 얘기 드리려고 제가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자 처음으로도 어떻게 돼서 이등평 크로스 올라와서 222평 5단으로 올라온 기본적인 트레이딩 포인트는 어떻게 돼? 이게 유상증자가 있는 구조는 없는 구조든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냥 다시 어디요? 60일과 20일 라인 이 정도 오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꼈어요? 예, 유중이 꼈으니까 이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바이오로닉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라인 여기입니다. 자, 1,500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500원 이 정도 이상을 업사이드로 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이상 증세는 없습니다. 아주 매크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지 같은 장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2,500대까지 들어왔잖아요. 지수가.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122이동평에서 윗단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기간 조정 조금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버텨봐야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엔젤 로보틱스 아직 그 뭐죠? 보핏이나 웨어러블 로봇 이 이슈가 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28,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아랫단으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선거드리고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 분할 매수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여기 20일 라인 이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보면 우리가 보면 26,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슈가 깨지면 그럴 텐데 지금 상대 상황으로 보면 뭐 아직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것도 10월달 중에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드리블하고 가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분할 매수 잘 하셔서 지금 아직도 뭐 한다? 분할 매수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GST 같은 경우 제가 요날 얘기 드렸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거 수익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볼 땐 지금 블랙의 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랙의 출시가 돼서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최근에 보면 또 중국에서 뭐 미국에 대한 칩을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조정도 받긴 했으나 어쨌든 소심한 대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의 출시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우리가 GST 한번 핵심 냉각 결국은 지금 순행식 냉각 전기 많이 먹는 전기 하마가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그 가속기 뭐 이런 것들 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선 반드시 이런 쪽에서 좀 각광을 받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윗단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트레이딩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과정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업사이드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속 홀드 의견 이것도 역시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립을 해 나가는 거죠. 예. 자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조금 불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있잖아요. 4만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바이로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직 테슬라 이슈가 남아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 PMIC 관련된 부분이 승인이 떨어지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겠다. 이 윗단은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눌리고 들어오면 이거 못 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장중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장중에도 매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알람 걸어두면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시그널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좋은 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아마 TV 채널에서도 아마 DB 하이텍에 대한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참조하셔 보면 이 종목 같은 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TC 스틸, 요거 지금 우리 진행 잘 되고 있는데, 글쎄요, 요거 지금 사실 저도 퀘스천 마크긴 해요. 이거 더 들고 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찜찜하면 버리시고, 그죠? 조금 욕심이 나시고 드리블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리블 하다가 이제 배드 시그널 나오면 던져버리시면 되고 지금은 소소해요. 이 시그널 자체가 그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금 며칠 전에 예, 니켈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관련대로 뭐 NCM계 배터리 만드는 회사 중에 뭐 나름 그래도 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 좀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뭐 장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대략 10% 정도는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하신다 하더라도 배드 시그널 뜨지 않은 이상 계속 저는 홀드하고 갑니다. 할 수 없죠. 뭐 보유자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홀드하고 가는 것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9시 한 30분 기준으로 여러분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뭐 오늘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구리가격이 급격히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전쟁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구리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얘가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 시점은 언젠가라고 하면 이스라엘하고 뭐 이런 중동 관련된 전쟁 이슈가 또 사그러들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죠? 구리 가격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구리 가격 되게 높게 오른 적이 있어요. 한 세 달 전일 겁니다. 그때도 중동 리스크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수주량이나 뭐 수요 이런 것들은 뭐 계속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전선 부분이니까 특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에서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과정 쪽은 지금은 그냥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며칠 전에 배드 시그널 한번 떴는데 그냥 들고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아주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닌 소소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상당히 눈치 보는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매물도 많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보면 그냥 홀드하면서 지금 좀 더 드리블해 가보자라고 표현드리도록 하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또 까먹으셨나 안 까먹으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를 제가 얘기드릴게요. 14,000원을 갖다 깨트리지 않으면 그냥 잘 홀드하고 가보자. 분할 매수 하시면서 여기서 더 내려갈 만은 없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만 딱 하나 얘기 드리면 최근에 보면 넥슨 게임즈가 좀 인력 충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 부분이 그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지는 않는데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인력 충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또 뭐 다른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슈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걸 뭐 주가 하락 사유, 상승하지 못하는 사유로 설명하긴 저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18,000원만 찍어도 우리 원 땡큐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여기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15,000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말입니다. 18,000원만 찍어도 기본 수익 나오는 거니까 우리 욕심 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매물대 1번, 제가 다시 설명하기 1번, 그죠? 2번, 이거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면 이 과정을 갈 거라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좋게 성장을 한다면 그런 건데 여기 1번 시그널 정도까지는요. 에이, 글쎄 너무 무리수가 아니다. 그리고 예시 좀 버텨보세요. 좀 답답하신 분도 계시긴 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는데 이런 그 원래 그 역별로 떨어져서 L자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일 때는 올라갈 때 한번 뻥뻥뻥 쪄 이때 치고 받으시려면 던지고 받으려면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 그닥 좋진 않잖아. 얘만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있었는데, 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정리합시다. 골치 아파 내가. 왜냐면 내가 매번 이거 저 모니터링 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주요한 종목도 아니고요. 그냥 스몰캡으로 하나 그냥 자동차 관련된 부품 좀 넣으려고 했는데 요거 정리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좀 세 방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방전지 이쪽 하고요. 코리아 FT 보고 있는데 여기 조정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판매량 감소 미국에서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조금 우리가 같이 종목도 눌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세방전지 보고 있고 코리아 FT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다 그거 매수하죠. 뭐 그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슈가 돌아가고 있는 판매량 감소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해 보는 걸로. 최근에 어쨌든 우수 AM에서 서현이와 뭐 크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죠. 이건 뭐 까인 것도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요. 오후에는 또 여러분들 모니터링 정보 다시 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